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하락, 오늘 또 하루 만에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제 9월도 또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9월장 남은 상황들 점검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2,100선 찍었으면 단기적으로는 꽤 올라온 거죠. 지수상으로는. 그렇죠. 이제 위쪽으로 2,100이 꽤 누르고 있었는데 한번 터치하고 어쨌든 조금 조정입니다. 전반적인 향후 흐름들을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것들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조정을 받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약간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오늘은 다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부담 요인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지수의 하락 압력을 가한 거고요.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가 사실은 지금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대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지금은 센티멘트 장이기 때문에 센티멘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무엇인지 이거에 따라서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상승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에 이제 흐름을 미치는 게 이제 수급 동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반등장을 주도해 온 것은 연기금이고요. 네. 외국인은 생각만큼 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향후 수급 연기금은 또 얼마나 더 살지 수급 변화를 좀 예측해 주시면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특히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연기금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금 집행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고 지수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사실 이제 지수를 이렇게 연기금들이 강하게 사고 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죠.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외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도가 좀 더 강한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은 매도 흐름인데 이 흐름이 바뀔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조만간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외 리스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사실 10월에 어느 정도 조금 해결되는 기미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대외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은 조만간에 매수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면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수급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읽으셨네요. 네. 대외 변수는 앞으로 이제 어떤 걸 주목해야 됩니까? 미중 무역 협상은 하루가 다르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 FOMC는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 뭐 탄핵 이슈가 또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게 네.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것들 이후에 이제 파생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2년 동안 사실 지속되어 온 이슈거든요. 계속 되면서 이것과 관련된 좀 긍정적인 소식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올라가고 부정적인 소식 나오면은 또 하락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이 되었는데 사실 10월까지도 변동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양국의 정치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스몰 딜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조 바이든 민주당 유력 후보와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지지율을 올라가려면은 아무래도 뭔가 이제 해결책을 보여야 되겠죠. 그럼 탄핵 이슈와 관련돼서 만약 탄핵 이게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지지율 상승 측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대외 리스크는 계속 우리가 팔로우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지수 흐름도 다소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그 중심축을 누가 쥐고 갈 것인가 관심사인데요. 코스닥은 어쨌든 간에 바이오의 영향력이 큰데 헬릭 스미스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 코스피는 또 반도체 영향력이 큽니다. 예, 두 시장의 그 축을 좀 읽어주세요. 네, 시장에서 아무래도 섹터 비중이 무엇이 가장 크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영업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전반적인 코스피의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연결이 됐었던 거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비중이 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코스닥을 움직이는 거는 바이오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바이오 업종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2 버블닷컴 같은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거보다 그 파급력 자체가 좀 더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기술력이 없지만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다 받고 기술력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업종들 종목들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반도체 업종 과연 그러면 언제 실적이 개선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현지 시각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이제 분기 실적이 사실은 실적 발표가 조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실적 발표돼서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실적 발표하면서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3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와 비교하면 뭐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도 2분기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폭으로 좋아지는 그런 건 사실 그것도 없을 아니에요?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플랫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비중 큰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반도체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갑론을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반도체 흐름을 봤을 때 3분기나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 사실 크게 큰 흐름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고 플랫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2분기부터는 확실히 반도체가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선반영해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네. 여기서 이제 이번에 실적을 발표할 때 삼성전자부터 발표를 하면서 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심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장 전략은 남은 또 9월, 10월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전략 짤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실적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대외 리스크도 있고 이런 네. 두 가지 요소가 사실 이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가장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레벨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는 사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급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수익률 자체도 10% 이런 것들 노리는 게 아니고 3%, 4% 이 정도를 노리면서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은 현재는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을 이겨라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